자, 생명과학 1 34번째 시간으로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유전과 다르게 남녀가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성염색체 위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라와 있고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의해 유전이 되면서 남녀의 유전 경향이 달라지는 그런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를 한 개씩 물려받지만 아들은 어머니로부터는 X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는 Y 염색체를 물려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내용을요 조금 더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의 관점에서 나눠 가지고요. 한번 어떻게 유전 경향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전적 그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은요, 기본적으로 성염색체 구성이 X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가 X 염색체가 두 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염색체 누구한테 왔느냐?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죠? 자, 그럼 어머니도 염색체가 XX일 거예요. 저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X1, X2라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는 X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X가 두 개인데, 그 X 중에 하나는 아버지한테 오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X1을 받을 확률은 50%, X2를 받을 확률도 50%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X2, X 중 하나를 받을 확률이 50%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은 X가 두 개잖아요. 그 나머지 X 하나를 아버지한테 받는데 아버지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하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Y는 안 받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X를 하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버지 X 염색체 위에, 알겠죠? X 염색체 위에 우성 대림 유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우성 대림 유전자가 존재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X를 100% 확률로 물려주는 딸에게는 딸은 뭐예요? 무조건? 딸은 100% 전부 다 우성 형질을 띠겠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은요, X가 1개, 그 다음에 Y가 1개입니다. 좀 각각의 성염색체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보면 어머니로부터 X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는 Y가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X1, X2 중에 X1을 받을 확률 50%, X2를 받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X는 전혀 받지 않고요. 받게 되면 뭐예요? 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뭐예요? Y를 100%로 받습니다. 100% 확률로 Y를 무조건 받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번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X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요? 어머니에게서 받아요. 이런 유전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 알겠죠? 이 경우 아까 위에 여성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에게 무조건 영향을 받는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특정 형질이 물론 X의 위에 있어야겠죠. 그죠? 예, 특정 형질이 순종이야.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들은 무조건 어머니와 형질이 같게 됩니다. 즉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머니 X 위에 라지 A 혹은 그러니까 스몰 a라고 하면요 알겠죠? 이걸 받은 아들은요 알겠죠?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로부터 Y를 받으니까 알겠죠? 얘는 무조건 뭐예요? 이 경우에는 라지 A, Y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스몰 a, Y가 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 어머니는 이게 100% 확률 라지 A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표현형이 어머니랑 똑같아져요. 어머니랑 똑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몰 a를 무조건 받기 때문에 알겠죠? 100%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얘의 표현형은 a고 무조건 어머니랑 똑같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알겠죠? 성염색체 유전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유전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버지의 X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X가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성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성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딸은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한테 뭘 받을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성이기 때문에 이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하나가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음,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알겠죠. 어머니에게 무엇을 받아도 어머니에게 무엇을 받아도 항상 아버지와 일치합니다. 아버지와 표현형이 일치해요. 아버지와 표현형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X를 무조건 받잖아요. 그죠? 즉 무조건 X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왜? 아버지는 Y를 줘야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머니가 만약에 열성이야. 어머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아들은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유전자를 갖게 되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면 어머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특정 형질의 순종이면 항상 어머니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전 방식이 있는데요. 어, 여성은요, 여성은요, 우성이면서 X 위에 있으면요, 알겠죠?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면서 X 위에 있으면 이 형질이 우성이면서 X 위에 있으면은 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거의 높은 확률로 영향을 미치고요. 아들은요, 열성이면서 이게 X 위에 있잖아요. 이 형질이 열성이면서 X 위에 있으면은 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의 유전 경향이 조금 다르게 되는구나.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해가죠? x를 누구한테 무조건 받거나 혹은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성유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반성유전은 뭐냐면요. 반성유전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x 위에 있습니다. x 위에 존재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록생명, 그러니까 우리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X 위에 있는데 알겠죠? X 위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요. 알겠죠? 다시 표시를 하고요. 네, 이렇게 표현, 이 없으면은 정상입니다. 네, 정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건 약간 약속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 거, 즉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는 거, 얘는 정상 유전자고요. 얘 같은 경우는 X 위에 있으면서 열성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X 열성 유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표현 방식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유전 경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경우. 부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나타냈고 그때 자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알겠죠? 아시다시피 두 유전자 중 하나를 줄 확률이 2분의 1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있죠? 이 한 칸당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남자가 정록생명이 날 때 모든 경우에서 알겠죠? 남자와 여자의 그 정록생명일 확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남자도 여자도 여기서는요. 정록생명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남자일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여자일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어, 그, 걸리게 됩니다. 정록생명이요.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요. 세 번째 경우는 남자는 2분의 1, 여자는 아예 걸리지가 않죠. 그죠? 여자는 아예 걸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 가장 마지막은요. 남자는 100% 전부 다 걸리지만 여자는 아무도 안 걸리죠. 그죠? 네. 뭐가 보이느냐? 여기서 남녀의 유전 경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은요, 알겠죠? 여성은 아버지가 X의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경우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즉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뭐예요? 여성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질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죠? 아버지의 형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알겠죠?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X 열성 유전, 그러니까 어머니가 X 열성 유전이면 X 열성, 그러니까 여기 있죠? 어머니가 이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경우 이해가시죠?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X 열성이니까 무조건 뭐예요? 어머니 표현형을 따라갔죠? 그죠? 어머니가 X 열성 유전이니까 이해가시죠? 아, 이런 식으로 남녀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남녀 유전 경향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현우, 여동생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가계도를 그려볼게요. 우선 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그 사이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 그 사이에서 현우가 남자라고 했죠. 현우,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정록생명이라고 했죠. 정록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성이잖아요. X 열성 유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알겠죠?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열성 순종일 때만,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라제이 라제이에서 나타나고 라제이 스몰 a에서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스몰 a 스몰 a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열성의 특징이겠죠. 그죠? 열성 유전자가 순종일 때만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각각을 표현을 보시면요. 일단은 외할머니가 종록생명이고, 자, 그리고 아버지가 종록생명이고요. 이 가계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각각의 유전자형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요. 유전자형 쓸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외할머니 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x-. 아버지는 y를 하나 가지니까 x-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우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y는 그 할아버지한테 왔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y를 가지고 정상이기 때문에 x. 그러면 x-는 누구한테 왔어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x는 뭐예요? 반드시 여성한테 오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x-고 정상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할아버지 남성이니까 y를 갖는데 정상이니까 xy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성은 뭡니까? 아버지의 x를 무조건 받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뭐예요?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x-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손에서 남성인 현우를 보시면은 현우 같은 경우는 y를 가지고요. 정상이기 때문에 x겠죠? 당연히 이 x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왔겠죠. 마찬가지로 여성은 뭐예요? 딸은요. 아버지의 x를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x, 그러니까 아버지 x가 이렇게 현우 동생이죠. 현우의 여동생은 아버지의 x-를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글스님의 유전 가계도를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을 해보라고 했죠. 확률 계산. 현우의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동생이 정상 남자일 확률은 뭐냐라는 거죠. 우선 어머니와 그 현우의 동생을 알기 위해서는 알겠죠. 예상을 해보건데 아버지의 유전자형과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아버지의 유전자형 x-y고요. 어머니의 유전자형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정상인 남자 이해가죠? 정상 남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정상이면서 남자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상이면서 남자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동생이 태어날 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퍼넷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넷 사각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x-y, 어머니는 x-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써보면 x-, xy, x-x-, x-y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을 해보건데 정상인 애들, 그러니까 정상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정상, 그리고 이거는 남자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정상인 애들 보면은 정상은 여긴 아니죠? 아래는 아니고요. 여기 두 개가 정상이네요. 자, 그러면서 남자 표현해 보면요. 남자는 뭐예요?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럼 정상인 남자는 뭡니까? 여기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률 몇이냐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정상인 남자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정상이면서 남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 좀 꼼꼼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성염색체 유전은 조금 기존의 상염색체 유전이나 복드림 유전이랑은 좀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염색체 유전의 기본 원리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록생명 유전은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고 따라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